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날선 공방 환영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용의힘 기본소득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 3.1절 기념식,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신인규 대변인님. 저도 오늘 대통령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짧았다라는 게 좀 특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대통령님들과 비교했을 때 짧았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비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번에는 심플하게 나왔던 것이 특색인 것 같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자세는 견지를 하면서 뭔가 좀 협력의 파트너 이런 걸 제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에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용혜인 의원. 네, 반성 없는 침략 국가와 손잡고 과거는 잊자. 저는 이게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인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이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 취급하는 게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맞나라는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으로서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3.1절 기념사에서만큼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사실 70년 넘는 시간 동안 요구해온 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 사과에 기초한 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 굴욕적이고 부정의한 선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면 저는 그런 보편적 가치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한테는 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실 말 있어요? 네,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예, 3.1운동 기념식에서 했던 얘기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이죠.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강제징용 언급 없었고, 사실 여기에서 전문가들도 일본 과거사 면죄부 줬다라는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끝났네요. 가해자 일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피해자 우리나라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좀 많은 시각차라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존중할 수도 없고요. 자, 학폭 가해자 아들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아들을 옹호하려다가 2차 가해자가 됐다고 하는 정순신 변호사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의원? 저는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 법무부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구조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있던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가져갈 때부터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본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FBI처럼 하겠다면서 미국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5년 전에 논란이 컸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몰랐고 이번 인사가 이렇게 진행됐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구조적 문제만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제 식구 챙기기다 보면은 자기의 눈을 자기 손으로 가린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네, 이 정순신 씨는 아들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 아들을 적극 두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2차 가해를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낙마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자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렸고 법원 소송까지 갔는데 이 모든 것이 검증 단계에서 누락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틀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경찰국 신설 논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런 논란은 검찰 출신이 가서 수사권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흠은 흠도 아니라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완전 무결한 것처럼 국민들과 국회를 훈계하던 한동훈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부대변인. 예, 저도 뭐 정순신 변호사가 그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까지 지낸 이제 검사 출신인데요. 저도 이 학폭 사건에서는 정순신 변호사가 저는 그 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은 소송까지 길게 끈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같은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추천과 검증, 임명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했는지 또 왜 검증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실 검증인지 아니면 같은 검사들끼리 고의적으로 면책을 시켜준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약간 마음적으로만 책임을 느낀다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전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기 사람을 추천했어요. 근데 검증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증을 안 했다고도 얘기하는데 검증 일단 실패했고요. 책임이 실종됐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학폭 문제 해결하라, 근본적인 뭐 방침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일단 해야 됩니다. 가해자들은 잘못했다고 일단 얘기해야 피해자가 이렇게 들어보고 진심 어린 사과인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한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유감이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몰랐다 얘기하지 말고 이 실종된 책임감 어떤 누군가는 찾아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은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합니까, 전용기 의원? 뭐 조금 어수선한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표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굉장히 좀 많은 분개를 하고 화가 좀 많이 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좀 굉장히 좀 무리했었고 실제로 영장 청구도 분명히 그 대장동과의 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풀려났고 재판을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봤는데 굳이 이재명만을 인신을 구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고 한 169석 정도 되는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표결에 임했는데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표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8명이나 되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우리가 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당원들도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의원들도 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 살생부에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님께서 당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생부 작성의 부적절함은 부적절함이고 당원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포함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 판단의 근거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좀 실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평가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정당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이번 표결과 그 뒤에 민주당의 내홍을 바라보면서 좀 들었고요. 이 국회의원은 평당원 한 명보다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과정을 만들어내고 당원들과 의견이 다르다면 당원들을 설득해내는 것 역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번 표결 이후에 국회의원이 당원들을 상대로 싸우는 지금의 구도 역시 뭐 살생부와 마찬가지로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대변인.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이제 공소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들어보면은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구속영장의 발부 주체는 법원이고요. 결국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냐 마냐의 문제였는데 이미 그것 자체가 지금 봉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번에 민주당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나온 대로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저는 직무를 처리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또 그분들을 색출한다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퇴행이고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좀 폭력적인 문화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 저도 뭐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신인규 대변인의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용해인 의원의 이야기를 저는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어떠한 평가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우리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과격한 방법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앞으로 우리 정당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합의 리더십을 좀 밀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대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표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의원들과의 소통을 좀 더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단합을 외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리더십을 한 번 더 믿고 이렇게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지지자들도 살생부까지 만들어서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정말로 우리 뭐 불구속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의 무도함을 알리는 것에 좀 더 힘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조금 내분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의 조짐이 있어요. 이 갈등의 조짐을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하고 민주당이 봉합하고 앞으로 나가는지 이게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누가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전용기 의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보다시피 뭐 이게 권력 투쟁으로 갔을 때는 최악의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누가 봐도 뭐 살생부는 뭐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권력 투쟁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민주당은 그 갈등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의원들도 조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등이 이 내분이다,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깥에서 뭐 서포트 뭐라고 해야지. 지지자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것조차도 그런 갈등으로 보이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네, 뭐 민주당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차기 리더십 관련해서 이제 뭐 원내대표 선거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럼 사퇴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과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이룰 수 있는 30석 이상의 이런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좀 소신 있는 목소리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램 같아요? 아니 바람이 아니라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좀 지켜보자고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는데 그동안 학폭 얘기가 있었고요. 정순신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와서 좀 관심에서 멀리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좋다 이런 후보도 있고요. 안 좋다 하는 후보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무슨 비전을 제시하거나 뭔가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울산 땅 의혹이 나오던 과정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건이라든지 뭐 다른 건들 정순신 건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지금 관심도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 연설이 있고 금요일날 TV 토론이 마지막으로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전까지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서 뭐 2등 후보인 천하람 후보라든지 뭐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이제 2위권을 놓고서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결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해인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2등 후보 천하람이라는 표현이 되게 지금 재밌게 들리는데요. 신 대변인님께서 이거는 어떤
조금 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의 등장에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한가를 두고 경쟁했던 국민의힘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 뭔가 조금 새로운 비전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되게 정말 여당의 선거가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후보를 사퇴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황교안 후보가 결선 가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퇴해야 되는 의혹이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에 갔는데 어떻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수 있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황교안 대표 후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모양새인데 권력 앞에 그런 부끄러움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땅 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곳간 늘리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 권력에 줄서기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집권여당 대표 선거의 결과가 총선의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저도 뭐 천하람 후보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대화가 통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KTX 논란이라든지 뭐 땅 투기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밝은 모습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해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는 앞으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변인? 글쎄요, 뭐 저는 그 과거 웹소설 논란에 덧붙여서 지금 뭐 페이스북 과거 글까지 소환이 돼서 장해찬 후보가 상당한 지금 이제 공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과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막산이라는 호를 붙여드렸었는데 이 장해찬 후보도 막산이라는 호를 또 부여받아야 될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이 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힘에 굉장한 좀 악영향이 있을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용해인 의원? 네, 작품의 서술이라는 건 언제나 이제 작가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저 익명의 작가였으면 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었을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여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이는 당연히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평가받고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잘못된 성인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천하람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3위를 달리는 조사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21일에서 22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1위고요.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순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또 김기현 후보하고 나경원 전 의원 손잡고 나왔더라고요. 표정이 오늘은 좀 웃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친분을 제시해서 정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지 저도 참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얘기는 2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오늘도 감사합니다. 신인규, 전용기, 용해인, 전용기, 신인규, 세 분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네. 어디에 계세요? 저는 지금 그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이요? 동탄에서 네. 뭐 하세요? 지역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서류 작업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